안녕하세요.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넉 달 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수시 전형을 찾느라고 우리 학생들 많이 분주하시죠? 그런데 2014학년도 수시에서 이 적성고사로 뽑는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하죠. 이 적성고사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많은 적성고사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9개 대학이 적성고사를 새로 도입을 하고 작년보다 200여 명이나 늘어난 14,000여 명을 적성고사로 뽑는다고 합니다. 이 적성고사를 준비한 학생들에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2014 수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의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진학 전문가 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송곡여고에 계신 선생님이시죠. 이정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형주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네. 자, 이제 다음 달 6월에는 또 중요한 모의평가가 있는 때입니다. 이 수시 전략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정확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작진과 수험생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학생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과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통번역 쪽 진로를 꿈꾸고 있는 반수생입니다. 반수생,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시험에 도전하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수시 쪽을 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3 현역생들의 수생들에게 입사관 전형이 불리하지는 않은지 또 입사관이나 논술 전형 중 어떤 게 저에게 더 적합한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형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학년 2학기 내신인데요. 국어 3, 수학 2, 영어 1, 그리고 이제 사회탐구는 2등급인데요. 전체 3학년 성적이 2학기까지 포함했을 때 1.8 정도가 나와서 성적이 지금 오름세고요. 전년도 수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수능 성적을 보니까 영어에 굉장히 빼어남이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좀 올렸을 때 올해는 충분히 전년도에 지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비교 활동입니다. 예, 교내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자질이 있고요. 회장도 역임을 했고 또 지도부원도 역임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1학년, 3학년, 3년 동안 영자 신문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간부 활동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비교과가 아닐까라고 분석이 되고요. 네. 일단은 또 두 번째 화면에서 중요한 거는 청소년 수련관 한중 홈스테이 제공 및 문화교류 활동인데요. 여기서 다방면으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교과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예, 수상 경력을 보니까 영어 성적으로 굉장히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학과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말하기도 그렇고 영어에 집중되어 있고요. 특이사항으로 마지막에 보시면 탭스 그리고 중국어 그리고 불어에 대한 공인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네, 희망대학은 1지망은 고려대학교 OKU 미래인재 전형에 지원하고 싶어 하고요. 2지망은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 그리고 3지망은 중앙대학교 영문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간략하게 성적을 보면서 함께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내신부터 보면요. 친구가 전년도에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과연 이 내신이 활용 가치가 얼만큼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눈높이가 있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학생부부터 본다고 하면 1학년, 2학년은 모두 국영, 수사, 주요 과목을 했을 때 2.5등급이 나오고요. 3학년 때는 좀 고무적인 게 국어, 수학, 영어, 사회가 1.8등급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 전학년 성적을 보니까 2.2등급 정도니까 활용 가치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전년도 수능으로 봤을 때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영어의 강점을 좀 활용해서 다른 영역에서 수능 체제를 좀 통과한다고 하면 올해는 좀 전년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성적이 좀 상승세였는데 결과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반수를 좀 벌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을 졸업생 입장에 쓴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이 쓸 때 단점, 장점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은 학년에 대한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없는 경우고요. 또 친구가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만 장점, 단점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입시의 어떤 결과에 대해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네. 전년도에 지나치게 어떤 서류 중심으로 사정관 중심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관리가 안 돼서 안정감 있는 학교까지 놓쳐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예. 올해는 절대 결과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수능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사정관 전형을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장점이 많은 친구인데 먼저 보시면 가장 주목할 점은 영어랑 프랑스어, 중국어 공인 성적이 나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높은 성적이 보유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학생부 영어 성적을 보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1학년 때를 제외하고 모두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상 경력 대부분이 어학 관련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한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그냥 스펙만 좋은 게 아니고 3년 동안 영자 신문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재능 발휘를 한 사례가 충분히 지금 학생부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학 능력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평가가 모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학급회장, 동아리 부장 등을 통해서 리더십 발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리더십과 어떠한 전공 적합성을 보는 그런 전형에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단점을 본다고 하면 사실상 전체적인 내신의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서류 중심의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능 성적 관리 부족으로 전략적 지원이 어려우니까 수능 성적이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그 정도를 맞춰서 안정감 있는 대학을 확보한 다음에 서류를 통해서 조금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학 관련 능력 이외에 다른 강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학 관련 능력이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보통 다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보통 거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학 관련 능력도 뛰어나지만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친구의 장점이 약간 좀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편중된, 다시 말하면 어학 관련으로만 지나치게 편중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 딱 맞춤으로 과를 잡지 않는 이상 네. 넓게 보는 그런 전형의 지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자, 장점이면서도 그것이 또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지난해 어떻게 좀 고배를 마시면서 마음도 많이 쓰리고 그랬을 텐데 이제 좀 새롭게 마음 다잡고 공부 열심히 하는 중입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최저 꼭 맞추게. 좋습니다. 이 수능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말씀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입니다. OKU 미래인재 전형인데 구체적으로 좀 합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제 고려대학교 OK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서류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화됐고요. 선발 인원이 전년도에 80명이었는데 올해는 120명을 선발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서울대나 연대를 쓰는 친구들이 동시에 지원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울대 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는 친구들, 지금은 일반 전형이죠. 네네. 거기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는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50과 창의성 평가 20, 면접 30을 보는데 이 창의성 평가가 전년도에는 강의 리포트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난도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아예 묵묵부답으로 끝낸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창의성 평가로 이름을 바꾸고 고대가 아직까지는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지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좀 예측해 본다고 하면 먼저 지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연세대 창의인재 전형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고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를 좀 보신 다음에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일단은 친구가 지원을 못하진 않지만 좀 전략적으로 본다. 만약에 고대에서 반드시 끝내야 한다. 그 정도 급의 대학에서 끝내야 한다고 하면 하나의 기회가 남는다고 하면 지원이 좀 편하겠지만 만약에 좀 타이트하게 6번의 지원을 잘 짜야 된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않고 만약에 하나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 좀 추가로 드리면 원체 이 전형에서 선발되는 아이들의 결과를 보면 특목고 중심의 선발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가요? 없지 않아 있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선생님 그러면 그 외에 좀 어떤 전형들을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예. 학생을 위해서? 더 좋고 더 맞는 대학을 좀 추천해 드리도록 네, 할 테니까요. 좋습니다. 좀 화면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올해 친구한테 하나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건데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에 네. 중요한 건 전년까지 인문계열에서는 국제 전형만 뽑았는데 올해부터는 인문계열도 선발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서류 100에 이제 서류 2단계, 서류 60 면접 40을 보는데 세계형 등급합 6을 요구합니다. 근데 수능 체제를 맞추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변수가 있어서 수능 성적에 대한 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고요. 추천 이유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신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저가 높기 때문에 실질 하락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지원 자격이 외국어 교과 30단위 등급 2.0 이내로 두고 있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친구처럼 학생부 성적으로 지원을 아예 학생부가 안 좋으면 지원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 첫 번째 지원 자격에서는 특목고 아이들을 허용하지만 두 번째 지원 자격에서는 성적으로 지금 딱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허수 지원이 없는 그런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서강대입니다. 네, 서강대학교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인데요. 일단은 뭐 영어에 대한 원체 빼앗음이 있기 때문에 전형에서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은 2개의 등급합 4니까 일단 친구가 가능할 거라 보입니다. 올해부터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이게 왜 적용됐냐면요. 일단은 에세이 100으로 뽑다 보니까 사실 기초 학력이 없으면서 그냥 영어를 하나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했던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국에 체류한 어떤 기간이 있었고요. 예. 그런 실력으로 이제 서강대에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걸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등급에 대한 수능 체제를 요구하니까 오히려 영어만 빼어나게 잘하고 소위 말하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의 지원이 불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한번 네. 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입니다. 일단 내용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인원수가 많이 확대가 된 편이니까 올해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그 다음 최저학력 기준도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나 비교과를 보고 또 교과를 본다고 해도 일반 선발로 떨어지면 교과가 들어가는데요. 어찌됐든 일반 선발로 밀려도 불리한 조건이 크게 별로 없어 보이니까 일단은 우선도 좋고 일반도 좋고 일단 지원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엔 이화여대입니다. 예, 아마 전년도에 가장 쓴 맛을 본 대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고 하면 합격을 했을 대학입니다. 1단계 3.5배수 뽑고요. 전형에서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등급합 4, 2개죠. 그리고 이제 2개의 100분이 180인데 추천 이유 보시면 여학생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질 경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인재상에 부합하는 비교과랑 서류를 보유했는데 아시겠지만 이화여대 미래인재에서 가장 선발하고 싶은 아이들은 여성 리더입니다. 네. 근데 지금 친구가 그런 재능과 그리고 리더십 발현 사례가 명확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딱 맞는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이 올해는 다행히 이게 전년도였다면 친구가 두 번째, 지금 수능 최저가 두 가지잖아요. 네. 등급합 4가 있고 100분위압 180이 있는데 전년도에 만약에 100분위압 180이 있었다고 하면 이 친구는 합격이에요. 이게.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걸로 맞춰준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대학입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이기도 했는데 외대 인재 흡수 글로벌 인재입니다. 일단은 인재상에 부합되는 서류,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 소양과 그리고 나머지 외국어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대해서 필형만 잘하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잘 충족할 수 있다고 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큰 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우리 학생을 위해서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국외대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뭐 외교관, 또 동시통역관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밝혔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꿈에 좀 다가갈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네. 특히 여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직업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외교관이 되는 길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이 되려면 공직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그 학교에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안행부라고 하는 안전행정부에서 보는 국가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볼 때쯤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제도가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시험 볼 때쯤이 된다라면 국립외교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을 뽑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관 후보자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합격을 하면 입교를 해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외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보관 시험에는 분야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많은 사람들 뽑는 일반 외교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 외교, 그리고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외교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눠서 사람들을 뽑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요, 1차 시험으로는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
같은 뭐 공직 적격성 평가를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해당 언어 그리고 한국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들이 인증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어는 점수에 제한이 좀 있다는 걸 참고를 좀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공 평가와 그리고 논술 시험을 보고 세 번째는 면접을 통해서 종합적인 평가로 최종 합격자를 가르게 됩니다. 많은 인원을 뽑는 일반 외교 같은 경우는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뭐 지원 자격이라든지 학력 제한은 없지만 가급적인 대학과 대학의 관련 학과를 좀 진학을 하셔가지고 입교 시험도 준비를 하고 어학 능력도 키우고 그리고 관련 경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희망하는 것이 동시통역관인데요. 동시통역관이 되는 길은 공식적으로는 대학원을 진학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한국외대라든지 그리고 이화여대에는 특수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공식적인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통역사, 번역사와 좀 다른 것이 동시통역관입니다. 그래서 단지 어학 능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언어를 좀 이해하고 문화적인 배경 그리고 또 사용자의 특성 등을 좀 잘 아셔가지고 동시에 정확한 언어로 좀 전달할 수 있는 배경 역량을 좀 키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동시통역적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소수고요.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시통역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좀 어려운 공부라는 걸 좀 각오를 하시고 좀 많이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꿈을 이룰지에 대해서도 또 구체적으로 조언을 해드렸는데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들 말씀 도움이 됐지요? 네, 이번이 두 번째 도전인데 장점도 많은 학생이니까 지금 선생님께서 보완해야 될 점으로 꼽아주신 것이 수능 성적인데요. 잘 한번 최저 통과하셔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외교관이 동시통역관이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장점이 어학 관련 활동을 살릴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울 삼아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맞추도록 수능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목표 등급으로는 수능 3개 영역의 등급을 합을 6으로 만드는 목표를 잡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연세대 특기자 전형의 입문을, 그리고 서강대 알바트로스 특기자 전형을,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인재, 그리고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을, 그리고 한국외대 HFS 글로벌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행정공무원이 꾸민 고등학생인데요. 네. 대학교 입학 후에 행정고시를 준비할 예정이라 학과보다는 대학교 중심으로 진학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 성적으로는 어디까지 상향 지원 가능하고 또 하향 지원은 어디까지 적당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성적 보시겠습니다. 이 학생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서 2학년 2학기가 전체가 다 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서 국어가 4등급, 수학과 영어가 2등급, 그다음에 탐구 영역이 3등급과 4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학급 부반장도 하고 학예 학습차장도 하고 봉사활동은 가평 꽃동네라든지 그런 곳에 봉사활동을 꽤 많은 시간을 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기사항 수상 경력으로는 주로 학력 우수상이라든지 우리말 바로 알기 우수상, 독서기록장, 또 봉사사항, 수학여행 기획문 등 주로
쓰기 능력에서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또 토론대회라든지 논술대회 등에서 인정을 많이 받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희망대학은 1지망이 서울대 그 수시 전형이고 2지망이 연세대 학생부 중심 전형, 3지망이 고려대 학생부 중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주 성실한 학생으로 성적을 통해서는 보여지는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 좀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1.2등급 이내에 해당이 돼서 아마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이라든지 고려대 학생부 숫자 추천 전형, 네.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그 추천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인데 안타까운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의고사 성적 중심으로 했을 때는 가톨릭대라든지 서울여대, 성신여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은 그 정시로 가면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보다 훨씬 더 그 아래쪽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 수시로 반드시 들어가야지 되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에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은 사실은 모의고사 성적에 가장 주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 비교과는 어떨까요, 선생님? 예, 비교과도 그 주로 학업에 관련된 비교과고 학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비교과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학생 같은 경우 물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선생님들이 모두 일관적으로 논술 실력이 우수하고 토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그 수업에 적극적이고 겸손하고 창의적인 학생이라는 말씀 그런 평가들이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활동을 가지고 요런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역량을 살려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과 내용이 되고요.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에서 내용이 비교적 읽은 책들이 의미가 있는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에 가까운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꿈과 연결한다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봉사활동도, 문제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좀 많아요. 그런데 크게 의미 있는 활동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요것은 자기소개서 때 만약에 활용하게 된다면 자기만의 스토리로 잘 엮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분석에 따른다면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이 좋고 그리고 수상 경력이나 이 활동을 보더라도 읽기 쓰기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수능 준비를 열심히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선생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합격 전략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부 우수자 중심의 대학을 가지고 합격 진학 전략을 짜야 되고요. 지원 전략을 짜야지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이 학생에게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이 행정고시를 본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인지 그냥 막연하게 아무 학과나 가서 행정고시를 만약에 본다고 그런다면 사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 더 유리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또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기에는 최저 등급을 맞추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써야지 되는 학생이라서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활동이 굉장히 평이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인재상에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자기가 행정공무원이 되려면 어떤 행정공무원이 될 것인지 전공 적합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학교에서 한 활동을 모든 학생들과 같이 한 활동을 자기만의 스토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학생은 인성평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겸손하다 이런 것들과 맞물러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지금 여기 드러나지 않는 학생 친구들과 팀 작업을 해서 하는 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논술 준비도 충분히 해야지 됩니다. 내신 성적은 지금처럼 유지하면 되겠고요. 논술 준비를 해서 논술 전형에 대비를 하고 가장 중요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수능 등급을 맞출 수 있도록 학습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을 어떤 전형으로 좀 공략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학생은 전반적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전형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술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논술을 하나나 두 개 넣고 결국에는 그 최저 등급이 없거나 약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적이 최우수한 걸로 봐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하고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에 그 추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추천하는 대학들을 한번 표를 보면서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그 서울대 지역균형은 제외하고요. 일단은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1단계 서류 100%고 2단계에서 그 1단계 70, 심층 면적 30인데요. 추천 이유는 교과 성적이 일단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토론 활동으로 인해서 면접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서류를 자기 그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맞게 하고 진로 희망을 잘 정한다면은 괜찮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이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낮은 최저 등급이 이 학생에게 있어서는 장점입니다.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보는데 그 마지막 밑으로 가면 3단계에서 면접 100%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최저 등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 그러면 포기할 수,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학생이 그 원에서 집어넣기는 했지만은 가장 밑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한번 그 성적을 봤을 때 그 8월 달까지 6월 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한번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화여대 지역우수 인재 전형입니다. 지역우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올해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를 80%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영하고 최저 등급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에게는 아주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논술 전형이 있죠. 예, 논술 전형으로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예, 수 논술 있을까요? 전형은 고려대 일반 전형하고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논술 실력이 학생이 굉장히 있다고 하니까 하나도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논술 전형을 얘기를 하고요. 노력하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저 등급이 있는 고려대 일반 전형과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추천하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이 학생이 가장 합격 가능성이 높은 데는 중앙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하고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그 두 대학은 1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희대는 2단계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대학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네, 학생이 지금 물어봤던 것과 더불어서 중앙대와 경희대까지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니, 별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네. 네, 선생님 지금 관건이 학생부 전형으로 추천을 해주시되 지금 이 최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했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 오늘 선생님 말씀대로 내신 성적 유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수능 점수 좀 더 올려서 좋은 대학에 안정적으로 합격하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행정공무원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은 내신이 강하기 때문에 수시에 조금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수능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작성하시되 전공 적합성과 진로에 대한 의지가 좀 담길 수 있도록 좀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국어, 수학, 영어 등급 합을 4로, 그리고 탐구 평균 2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고려대학교 학교정 추천 전형과 연세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이 강점인 만큼 교과 중심의 입학사정원 전형인 이화여대 지역우수인재 전형,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그리고 경희대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을 추천하고요. 논술 전형으로는요, 고려대 일반 전형과 서울시립대 논술 전형을 추천합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제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상담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대1로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상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신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자세하게 올려주시면 최고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 분석 내용 또 이렇게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 듣고 선생님들께 또 좋은 조언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자신의 성적 객관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공무원이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어떤 종류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행정직 맡고 있는 행정공무원 되고 싶어요. 네, 좋아요. 다음 달에 이제 6월이면은 모의고사를 또 치르게 되는데 수능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그렇군요.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제 성적이 많이 애매하고 국어 점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고민인데 저에게 맞는 입시 전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성적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지 이번 상담과 분석은 남평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자세하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친구 얘기 들어 굉장히 성적이 애매해서요. 전략을 좀 잘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먼저 내신 2학년 2학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 수학 3, 영어 4, 그리고 탐구도 4.5등급이고요. 4월에 있었던 모의 수능 결과입니다. 이제 국어 B형 5등급이고요. 수학 A형 4등급, 영어 B형 3등급, 그리고 탐구가 3.5등급입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입니다. 네, 교내 활동을 보니까 리더십 활동이 잘 있는데요. 아마 친구는 지금 본인의 어떤 강점을 분석을 못해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나 전형을 보니까 좀 방향이 맞지 않고 있으니까 좀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도부장 했고요, 부회장 했고, 다시 말하면 다양한 방면의 어떤 리더십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 네 번째 줄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 시간이 무려 126시간입니다.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상 영역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제 소감문 우수상까지 탔으니까 충분히 연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 대회에 수상이 보이니까 친구가 이제 어떤 면접이나 논술에 대한 준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망대학입니다.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 논술로 지원을 희망하고요. 이 지망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희망하고요. 마찬가지로 덕성여대 사회과학대학의 일반 학생 전형, 아마 논술로 지원을 희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논술 전형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학생의 성적 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일단은 친구는 방송을 잘 들어야 되고요. 오늘 지금 세 명째 친구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네. 가장 좀 정확하게 방송을 잘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 내신을 먼저 보니까 1학년 성적이 4.13등급이고요. 2학년 성적이 3.95등급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전년도 선배들의 사례를 봤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부 전형이 쓸 수 없다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네. 하다 보니까 내 학생부가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고요. 모의고사를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 수능 체제에 대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내성적으로 지금 성적이 오른다는 전제 하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리고 6월달 이후에 재수 반수생이 들어오면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지금 마음을 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많은 강점들이 있으니까 제가 추후에 강점들을 많이 살려갖고 지원 패턴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이 지금 점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결과는 좋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이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그러면 이 수시에 지원할 때 있어서 이 장단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친구는 논술에 대해서는 사실상 본인이 이제 희망을 하고 또 대학의 급을 약간 높여보겠다. 그리고 이제 수상 경력이 있다 보니까 논술을 많이 써보고 싶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수시 지원을 할 때 이 친구의 장점을 본다고 하면 먼저 학급회장, 부회장, 선도부장, 동아리 총무.
등을 통해서 다양한 리더십 형태를 보여줬는데 단순히 그냥 어떠한 타이틀을 감투를 다 갖고 있던 게 아니고 그에 맞춰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지금 시간도 일관성 있고 또 내용도 좋고요. 또 거기에 대한 소감문을 통해서 상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일관성도 있고 진실성 있어 보이니까 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충분히 활용하는 전형이 지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을 위한 단점은 아마 친구가 본인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건데 내신에 대한 경쟁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1단계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지원하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략적으로 뭔가 좀 높은 대학을 지원해보는 그러한 좀 재미있는 패턴의 전략을 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분석됩니다. 네. 다른 활동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지금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분석이셨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데 여기 단국대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모 선생님께서 단국대 논술 전형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단국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학생이기 때문에 좀 한 대학, 덕성여대까지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의 행정학과입니다. 수시 2차에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 국어 B형, 수학 A형, 그리고 영어 B형, 그리고 탐구 2개. 이렇게 4개 영역 중에 1개 영역만 2등급 이내로 맞추는 좀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낮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성여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덕성여대가 올해 처음으로 논술 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보는 시험이죠.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30에 논술 70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 실력을 갖추진 학생들, 덕성여대 라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형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걸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희망하고 있는 단국대뿐만 아니라 덕성여대까지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남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단국대나 덕성여대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일단은 친구의 능력을 제가 100%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쟁대학에 비해 단국대 먼저 보시면 경쟁대학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좀 낮은 편이라서요. 일단 하나 영역 2등급이기 때문에 보통 경쟁대학들은 2등급 2개 아니면 3등급 2개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경쟁이 좀 야기될 것 같고요. 덕성여대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논술 예시 문항에서 수학이 나온다면 친구가 수학에 대한 강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볼 때 수학이 나오지 않고 일반 문과 논술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네. 전 또한 덕성여대 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일단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 사실상 지원한다는 건 전략적 지원이 안 되겠죠. 그냥 네. 지원을 해보는 거지 뭔가 이제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접근이 안 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희망하는 두 대학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 대학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학생이 성적이 좀 애매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국어 성적이 조금 많이 애매한 맞아요. 편인데 예. 다른 과목보다 좀 떨어집니다. 지금 국어 공부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앞으로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좀 좋아지겠습니까? 일단은 보통 문과 학생들이 좀 많이 자신 있어 하는 과목이 보통 국어랑 사회 중심으로 최저를 맞추는데 지금 친구는 문과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어가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친구가 지금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섬세한 독해가 보통 안 되고 정확한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입장으로 가장 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선택지를 독해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을 때 일단은 국어 같은 경우에 문제집에 따라 그리고 이제 어떤 포인트에 따라 답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보통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본문에 나온 단어들을 조합해 놓은 선택지 보통 요즘에 이런 거 트렌드상 이것이 오답이 될 경우가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인과관계 가 틀린 거예요. 소재는 맞는데 A, B가 뒤집힌 거죠. 그런 어떠한 것들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특정 지문에 맞지만 다른 지문에 맞지 않는 부분적으로 이제 맞는 그런 지문들, 선택지들 그리고 문학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틀리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네 가지 포인트 다시 말하면 정답과 오답에 대한 모든 걸 확인해서 일단 오답의 근거 찾기, 정답의 근거 찾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성적을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은 산문문학에 대한 좀 접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일단 정리 빨리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산문문학의 경우에는 작품 분석과 선택지 분석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행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보통 국어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간 투자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모의고사 1회를 매주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를 푼다는 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80분 동안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잘 되고 80분 동안 정말 국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 성적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여름방학 때는 문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국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모의고사 매주 1회 정도 집중해서 풀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선생님, 앞서서 단국대나 덕성여대 말고 좀 다른 대학을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일단 큰 틀로 본다고 하면 친구는 사실상 본인의 서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서류를 활용하는데 1단계에서 학생부의 비중이 크게 될 경우에는 친구가 100% 완벽한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이제 학생부의 비중이 적절하고 서류에 대한 비중이 있는 대학을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논술을 쓴다고 해도 경쟁 대학에 비해 수능 최저 학력이 높아서 일단은 수능 최저로 많이 일정한 배수가 걸러지는 그런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나와 있는데요. 세 개의 대학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지대학교인데요. 일단 옵티머스 리더 전형입니다. 1단계 보시면 교과가 30%이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가 약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요. 서류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좋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오시 면접 모집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천 이유를 보시면 명지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정교과를 다 반영합니다. 따라서 네. 보통 문과 친구들은 과학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는데 이 친구는 과학이 그래도 4등급대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은 불리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교과 반영 비율이 1단계에서 적기 때문에 내신의 불리함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서류에 대한 충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1단계 통과 후에 면접을 일단 평균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대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입니다. 가천 프론티어 전형입니다. 1단계 4배수 거르고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데 일단 다른 건 아니고 전형의 인재상에 딱 부합되는 그런 서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선발 인원이 올해부터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교과의 반영 비율이 서류 1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원해서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서류의 장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을 추천해 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은 이제 논술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할 텐데 일단은 국민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일반 선발일 경우에는 다시 말하면 논술을 잘 쓰는 친구들은 논술과 학생부를 뽑지만 일반까지 밀렸을 때는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데 두 개의 영역 백분위가 170이기 때문에 사실상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탐구 성적을 잘 보완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이유 보시면 제가 첫 번째 거는 이해 가실 거고 두 번째 게 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국어에 영어에 응시자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예. 대학들이 보통 정시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 예를 들어 정시에서 문과는 국어 B, 그 다음에 수학 A, 영어 B로 반영하겠다.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으로는 이것들이 중위권 대학부터는 풀려 있어요. 정시 때는 고정이지만 수시 최저학력 맞출 때는 A를 봐도 무방한 대학이 꽤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국민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도 수시에서도 똑같이 정시의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국어 B 친구가 지원을 아예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B를 본 친구가 아예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인문에서 국어 B 그리고 영어 B, 수학 A를 본 친구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 경쟁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수 지원이 막히니까 수능 체제를 통과했을 때 좀 논술에 대한 준비가 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민대는 국어 A 영역과 B 영역을 명확하게 지금 구분을 해놨다는 거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친구가 앞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애매한 성적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수시 전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또 가장 큰 집단이 아닐까 싶은데 박문수 선생님께서 그 3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학생들이 수시 전형을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네. 우선 3등급, 5등급 학생들 참 성실한 친구들이긴 한데요. 네. 제가 참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시각을 좀 가져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본인의 성적을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을 만회해서 내가 상승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본인의 목표 대학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난 어딜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요 등급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좀 크거든요. 현실과 꿈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좀 분석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3등급 대학생들이라면 중에 논술 실력이 조금 자신이 있다라면 논술의 비중이 좀 큰, 논술의 영향이 좀 큰 대학들이죠. 건대, 숙대나 가톨릭대, 그리고 성신여대나 뭐 숭실대 같은 학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요.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논술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술도 자신이 없고 그렇다면 수능도 사실은 조금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술보다는 적성고사 전형들이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고사 쪽을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사를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전형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학생을 뽑는지 전형이 좀 특징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이 친구들은 교과 중심의 입사를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활동형 중심의 입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활동 그리고 열정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형을 택하는 것이 수시에서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아니요. 다 해결됐어요? 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서류에 강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잘 살리고 그리고 끝까지 한번 좀 최선을 다해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에 날씨 점점 더워져서 공부하기 힘들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성실한 만큼 또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4등급에서 3등급대로 올라가 있는 내신 성적의 상승세를 기말고사를 잘 봐서 좀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코치해주신 국어에 대한 학습법을 통해서 부족한 국어에 대한 성적을 좀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으로는요, 국어, 수학, 영어 각 3등급을 그리고 사회탐구는 1등급으로 목표를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으로는요, 명지대학교의 옵티머스 리더 전형, 그리고 가천대학교의 가천 프론티어 전형, 그리고 국민대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소중한 조언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남형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수시 전형 탐구 특기자 전형으로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해봤으니까요. 내일 시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스승의 날인데요.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 표시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